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GTX-A 조기 착공과 또 내년 서해선 복선 전철 개통 그리고 KTX 직결 사업까지 추진이 되면서 이들 수해 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선은 평택 청북면 부근 서해선과 또 화성 향나무 부근 경부선까지 약 6.7km 구간을 직결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평택시를 비롯해서 아산시와 홍성군 같은 서해선 통과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이 연결선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기 착공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서해선과 경부선이 직결될 경우에는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서평택이나 홍성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0월 부동산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점점 더 커지는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담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상담으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오리 864번지와 866번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 시가가 평당 얼마쯤이면 적당한 가격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매수 문의 주셨고요. 이 토지의 현재 가치와 또 적당한 가격인지 이 전략적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떨까요? 포천시 영중면, 포천시 토지입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서울에서 약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포천 시내에서 한 15km 남짓 떨어져 있는 토지의 위치를 보이고 있고요. 자, 동쪽으로는 가평과 그리고 가평이 있고, 자, 서쪽으로는 동두천, 연천,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양주, 북쪽으로는 철원이 둘러싸고 있는 위치에 있는 포천시 내 중에서도 약간 북쪽에 위치한 토지의 지리적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볼까요? 자, 첫 번째 두 필지죠. 866번지하고 864번지를
매수에 대한 말씀을 좀 문의를 하셨는데 866번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목은 답이고요. 답이고 면적은 6,744제곱미터,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2,000평. 자,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 지역 내에서도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 이하, 그리고 용적률이 80% 이하의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농사를 지시면서 가져가시지 않을까라고 한 판단이 듭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그 개발행위 위해서는 도로를 좀 보겠는데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색상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연두색에서 약간 녹색 계통에 봤을 때 866번지가 길게 형성돼 있고요. 길게 형성돼 있고 위쪽으로 지금 도로가 접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바로 아래 인근에 접해서 866번지가 있기 때문에 본토지 866번지와 864번지가 있기 때문에 4번지 같은 경우에 동일 용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66번지인데요. 866번지 보시는 대로 길게 동서로 길게 좀 자리 잡고 있고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 2040평이네요. 2040평이고 토지를 봤을 때 용도지역 생산관리 답이고요. 그리고 개인에 해서 공유인이 한 명이 2021년도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세로 각지 가로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64번지를 좀 볼까요? 자, 864번지 같은 경우에는 980평입니다. 자, 2040평에다가 980평을 더하면 약 3000평이 좀 넘죠. 약 3000평 정도의 규모의 토지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의 적정한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세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를 한번 볼까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목은 답이고요. 생산관리 지역에 공유인 수 없는 2003년도에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입니다. 자, 이 토지도 일단은 도로가 지금 서축으로 현재 세로 한 면 가로서 도로가 접해 있는 도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고요. 전반적으로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지금 보이고 있는 토지가 864번지이고요. 지금 현재 답으로 현황이 되어 있고 866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게 지금 답으로 현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으로 물을 빼고 밭으로 쓰고 있는 모양새를 지금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시세를 좀 보면요. 시세를 보면 본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위쪽과 아래쪽 전반적으로 본토지의 생산관리 지역 그리고 지목이 답인 토지의 실거래가를 거래 일순으로 봤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본토지 일대의 생산관리 지역 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2020년도까지 실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본토지를 매수를 할 경우에 이 금액에 매수를 한다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보정을 했을 경우 주변에 바로 인근에 계획관리 대지가 있습니다. 이 대지의 가격대가 최소 24만 원부터 21년 거래된 24만 원부터 22년 6월 달에 거래된 27만 원까지 계획관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대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24에서 최저입니다. 27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 토지의 인근의 실거래가가 2020년도에 생산관리 지역이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 정보를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본토지의 매수가의 적정가는 20만 원 이상 25만 원 선의 매매 가격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본토지를 매수하셔도 앞으로의 어떤 가격적인 가격비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천시 영중명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함께 도와드렸고요. 적정 매수 가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특징들과 또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제시를 해드렸고요. 참고해 보시면서 이 토지를 적당한 가격에 잘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도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입주 예정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터미널 근처입니다. 26평인데요.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도 지금 팔리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고 싶어도 고민이 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팔고 싶은데 또 팔리지 않아서 고민일 텐데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야 될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본물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는 지금 명칭을 사상구 터미널 근처라고 했지 지금 정확한 아파트의 명칭을 좀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내용을 붙여줬을 때 2023년도 초반에 지금 입주 물량이 어떤 게 있느냐 봤을 때는 사상 터미널 그 건너편에 괴법동 사상역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아파트, 오피스텔도 같이 있는 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로 지금 보여지고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살려고 하는 고민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선 팔리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이 현 시점에는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 거치지 않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실종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고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좀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개법동에 있는 사상역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부산 김해 경전철이 약 210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부산 2호선 사상역이 350m. 대각선으로 부산 서부 사상터미널이 인근에 있는 교통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이다, 공동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같이 있는데요. 자, 두 개 동이고요. 두 개 동 150세대 그리고 최고 31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로서 지금 보시는 대로 2023년도 3월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 분석 사이트에서는 2월 달로 돼 있네요. 2024년 2월 입주 예정으로서 현재 지금 많이 지어져 있는 현 상태의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6평대가 90세대, 그리고 27평대가 60세대에 150세대인데요. 보시는 대로 26평대가 현재 지금 분양권이 거래되는 금액이 3억 3,435만 원에 평균 지금 1개월 평균가로 지금 거래가 되어 있고요. 지금 27평 같은 경우는 3억 4,800만 원에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2020년도 7월 달에 분양한 물건입니다. 일단은 지금 실거래 거래됐던 금액들하고 분양가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아래로 내리게 되면 분양가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순인에 마감이 됐고요. 마감이 됐고, 자, 65, 66, 67 타입은 26평대고요. 자, 보시는 대로 최저 분양가가 3억 2,930만 원에서 최고 3억 3,680만 원까지 지금 분양가가 형성이 돼서 순인에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27평 70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4,270만 원의 분양가가 형성이 돼서 순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한 이후에 분양권이 거래가 됐을 텐데 이 분양권이 어떻게 거래가 되었길래 과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거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대로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2022년도 3월 달까지 총 6건의 분양권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67 타입, 65 타입, 66 타입, 70 타입은 없고요. 26평대가 거래가 됐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금액대가 아까 실거래 분양가를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최저금이 3억 2천이었어요. 3억 2천인데 지금 분양가원이 거래된 게 3억 6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 금액이 3억 3,435만 원까지 거래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분양가에 대비해서 플러스 P가 붙은 게 아니라 전반 평균적으로 마피입니다. 마피. 그만큼 시기적으로 안 좋은 시점에 올지 몰랐죠. 오른 상태에서 내가 이제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은 전 거래가 마이너스 P가 형성된 거래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물건을 매도 가격을 정하느냐가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겠고요. 일단은 본 실거래 가격 등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현지에서 매도의 어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매도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이 아파트에 대해서 팔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시다면 가격적인 부분을 같이 좀 고려를 하시면서 조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상담 접수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편하게 이용하시면서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성동구 옥수동에 대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성동구 옥수동 옥수 하이츠 아파트 그리고 그 일대 재건축 재개발 포함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송파구 거여동의 신축 아파트 33평에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이 중구라서 출퇴근 때문에라도 두고 고민이 됩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 직장이랑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제 송파구 거여동에서 옥수동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둘을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직장이 중구입니다. 중구. 네. 중구예요. 중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신축 아파트인 송파 거여동의 신축 아파트의 34평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여역 인근이겠죠. 거주. 그 와중 속에서 신축 옥수역 인근에 옥수동 옥수역 인근에 옥수 하이츠를 구축 물건을 몸테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축을 그냥 가냐? 직장에 거리가 먼 거를 감안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직장과 집주 근접으로 가면서 구축 옥수동 일대에 아파트를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셨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에서 구축 아파트, 거리상으로는 직장과 가깝겠지만은 일단은 주거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어떤 안락함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반면에 직주 근접과 그리고 향후 구축 아파트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또한 미래 가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일단 먼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여동 아파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확하게 거주하는 아파트의 명칭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거여역 인근에 그래도 아주 최근에 입주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아닐까? 아니면 그 뒤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의 둘 중의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3, 4년 됐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엔 거여역에서 도보권 거의 뭐 가까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1945세대 그리고 22년도 올해 1월에 준공이 완료돼 입주된 물건입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를 보시면 25평대부터 41평대까지 물건 그 평형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액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최근 거래가 없어요. 21년도 11월 16일에 거래된 33평 아파트가 12억 9천인데 그 전에 7월달, 6월달에 거래됐던 금액대가 15억 9천까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12억 9천에 대한 거는 뭐 특수적인 거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그 지금 어떤 부동산의 분위기가 반영은 아직 안 된 아파트지 않을까. 너무나 신축이다 보니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15억 9천 아직 그 분양권으로 거래됐을 때 15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질적인 거래는 아직까지는 평균적인 어떤 금액대는 아직은 안 나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겠고요. 자, 25평 같은 경우에 26평에 25평 같은 경우에 13억 5천에 볼까요? 좀 거래 요즘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2년도 5월 달에 거래된 금액이 25평, 26평이 13억 5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3평에 대한 12억 9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대표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 15억대의 34평 같은 경우는 15억대의 아파트에 준하지 하는 그 이상의 아파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신축의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내가 직장이 중구이기 때문에 중구 인근에 있는 옥수동, 옥수하이츠 그 일대에 나름대로의 정비사업이 가능한 아파트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옥수동입니다. 자, 옥수역과 바로 인근에 붙어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25년차 아파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재건축 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장기간 연한을 채우고서 나서도 장기간 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겠고요. 자, 용적률 같은 경우는 212% 그리고 건폐율 20%로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있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뭔가 좀 키높이를 따져봐야 되는 정확하게 재건축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의 사업성은 따져봐야 되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42평 그리고 32평대 금액이 32평 같은 경우에는 19억대 42평 같은 경우는 22억대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축의 역세권의 한강변 아파트입니다. 자, 어디를 택하느냐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이시는데요. 자, 옥수동 전체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재건축이 직접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뒤쪽에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한남 하이츠 아파트 용적률이 143%입니다. 자, 볼까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2년도에 한남 하이츠입니다. 82년도에 지어졌고 41년차 아파트입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옥수동 하이츠 아파트는 25년차 아파트 거의 15년이 차이 나죠. 자, 지금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가 2011년도에 승인이 떨어졌고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2020년도 5월 18일 날 들어가서 변경공시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인데 향후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지역적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다만 장기간의 몸테크와 그리고 이 기다릴 수 있는 시점 대비 기다릴 수 있는 장기적인 인내가 필요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좀 더 고심하시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가 한 번 더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재건축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옥수동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럭키아파트 17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안전진단 1차까지 통과한 상태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앞서서 이게 재건축에 대한 보니까 총 10단계 중에 안전진단은 2단계더라고요. 아직 이제 초반이지 초반이죠. 않을까 싶은데. 안전진단이 끝나야 이제 구역 지정 들어가고 단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이 네. 9년에서 10년. 길어지면 그것도 뭐냐면은 안전진 들어가서 일정 시점이 됐을 때부터 네네. 그냥 구두상으로 나와가지고 재건축된 시작합시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기본 15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 아파트는 어떻게 가져가야죠. 해요?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됩니다. 어.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7월 말경에 1차 안전진단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비 안전 끝나고 1차 안전 들어가고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2차 적정성 평가를 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기다리고 있냐면 현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거 2차 안전진단에 있어서 완화시켜 주겠다고 했거든. 맞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안전진단에서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공약 이슈가 완화였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금천구청역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약 800m 떨어져 있고요. 개발 호재로서 신안산선이 약 500m 인근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2년 차 용적률이 좋아요. 123%에 건폐율 11%. 그냥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하기 쉽겠는데 사업성 나오겠는데 라고 할 정도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7평부터 27평까지 본 아파트 지금 가지고 계신 게 17평이라고 했죠. 17평이라고 했는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7평과 27평대 평형대별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투자성이 나옵니다. 재건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17평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이 22평이 7억 8천, 17평이 6억 7천 정도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필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럭키 아파트가.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15,711평입니다. 이 11평을 평형대별로 나눴을 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17평대 대지 지분은 대지분이 약 13평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26평 이상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20평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을 따지는 용적률 건폐율 좋고요. 대지 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소소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차 적정성 평가를 잘 통과하기를 기도하면서 보유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 아파트입니다. 지금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 긍정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셨거든요. 따라서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조금 더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보유해보자라고 함께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시장.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뭐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두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 어떻게 버티고 계시고 또 이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면서 그에 대한 해답들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의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또 유튜브와 또 실시간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신림역 인근 신림 하이츠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오래된 빌라인데 재건축과 또 향후 전망 그리고 현 시세는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재건축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아파트, 이 빌라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빌라를 2년 전에 네. 신혼부부한테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 괜찮다. 그때 가격이 지금보다 긍정적인.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많지가 않았어요. 양쪽 모아둔 돈하고 네. 양쪽 부모님께서 좀 보태주신 돈 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3억 정도의 실투 자금이 있었고 조금 보태가지고 그때 네. 매입을 했는데 그래도 한 2, 3년 지난 상태에서는 꽤 많이 올랐고 나름대로의 추후에 신림 역세권 인근에 소규모 재건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전망 괜찮은데요? 괜찮은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젊은 분들이 낡은 빌라 들어가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물음표 그릴 수 있는데 은근 이 지역에서 고급 빌라예요. 북층 구조로 돼 있고. 북층 좋죠. 괜찮습니다. 네. 자, 볼까요? 단지 정보 보겠습니다. 자, 전체 9개 동이고요. 9개 동이고 126세대입니다. 자, 지하 1층에 최고 3층 건물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89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34년 차 빌라입니다. 자, 면적을 보시면 뭐 99제곱미터부터 약 125제곱미터까지 해서 전용 23부터 한 26, 7까지 나름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3룸에 그리고 2개의 욕실이 있는 구조로 모두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나로 되어 있는 동 말고 숫자로 되어 있는 동 같은 경우에 3층 같은 경우에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룸이 5개고요. 그리고 룸이 5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전체도 사진 한번 볼까요? 좀 외관은 낡아 좀 보이는데요. 어차피 34년 차의 빌라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거는 감안을 좀 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본 빌라의 외관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기했던 재건축에 대한 전망 그리고 향후 현 시세가 어떻겠습니까? 현 시장 호가 한번 볼까요? 호가. 자,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안 나왔는데 지금 6동에 보시는 대로 약 지금 84제곱미터가 지금 호가가 8억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북층 구조고요. 그리고 지금 본 빌라의 대지 지분이 약 25평입니다. 좀 전에 아까 전에 봤던 우리 럭키 아파트 26평대 20평보다 더 큰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빌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자, 보시는 대로 그 금액대가 떠 있네요. 2018년도 제가 했고 2019년도에 했던 이 금액대가 어느 정도 제가 소개했던 금액이 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최근 금액만 보겠습니다. 최근 금액만. 자, 21년도에 지금 6억 3천이고요. 25평이. 그리고 21년도에 나동 같은 경우는 5억 8천. 21년도에 7동 같은 경우에는 6억 6천, 6억 1천, 6억 7천. 약 5억 8천부터 현 보신다고 하게 되면 6억 7천대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호가와 실거래가의 어떤 절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세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재건축을 좀 보겠습니다. 재건축을 탐색을 한번 볼까요? 자, 본 신림 하이츠 빌라가 있는 9개 동입니다. 신림역부터
신림 하이츠까지 오는데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은 약간 붉은색에서 흐릿해지는, 붉은색이 아닌 흐릿해지는 건물들은 준공 연수가 새 건물로 대부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지역까지 재개발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이츠 빌라와 옆에 있는 1978년도에 졌을 거예요. 한 120세 되는데 신한 아파트가 같이 합심만 한다고 하면 소규모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필요 충분 조건은 채워졌다. 그렇지만 이 특히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가 더 힘든 게 뭐냐면 정비사업 중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소유권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어떤 동의가 이 재건축의 본 건물의 재건축에 있어서의 전망에 있어서의 관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망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빌라다라고 함께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조건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기만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무쪼록 이 재건축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상담해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수지벽산 2단지 24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도 시기를 언제쯤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타이밍 잡고 계신데 이 지역의 분위기는 현재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전 지역이 안 좋긴 해요.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 우리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급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광의적으로는 현재 지금 경제 여건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일정 부분 해소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그게 광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 이 물건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지만은 가격의 하락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매도 물건이 쌓였죠. 네. 매도 물건이 쌓인 사람 중에서 급한 사람이 나오면서 가격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급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시장 경기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웬만한 용인 안쪽으로 수원 시내 쪽보다 수원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지리적으로 교통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아파트입니다. 바로 인근에 신분당선 동천역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수인분당선 오리역이 역세권, 더블 역세권입니다. 위쪽으로는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생활 편의시설도 그리고 초중고 생활 편의 학군과 편의시설이 쭉 전반적으로 양호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벽산 아파트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약 3년 전에 리모델링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중간에 그 이후의 소식이 좀 뜸하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협의적으로는 아까는 광의적인 얘기 말씀드렸고 협의적으로는 본 아파트의 어떤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는 시점,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점에서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요. 좀 전체적으로 금액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684세대고요. 26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249%의 용적률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적합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평부터 51평대까지 24평 같은 경우에는 5억 9,500이 찍혀 있는데요. 자, 본 아파트 6월 18일 날 5억 9,500, 그 전에 4월 달에 7억 6천에 찍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억 9,500 같은 경우에는 증여나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바로 인근에 7억 6천, 6억 7천,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금액대는 아직까지는 특수거래에 대한 내용 말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한 부분이 아니라 약 아까 말씀드렸던 10% 이내대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광의적으로는 좀 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협의적으로는 본 아파트가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리모델링의 어느 정도의 시점, 스타트를 걸었을 때쯤에서 한번 매도 타임을 잡아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매수자도 매도자도 조금은 여유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한 뭔가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현재 상담 주신 수지구 죽전동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타이밍에 매도 타이밍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함께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죠. 다음 상담도 저희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확인하시죠. 2021년 8월경에 홍제동 홍제원 힐스테이트 59타입을 매수했습니다. 직장이 수원이어서 수원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아니면 홍제원을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이 홍제동의 아파트 매수하신 지 진짜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제 21년도에 매입을 하셨죠. 21년도에. 금액을 한번 볼까요? 바로? 네. 얼마에 매입하셨는지? 네. 자, 25평이죠. 25평 때 8월경에 매입하셨죠. 8월경에 21년도 8월경에 두 건 뜨네요. 8억 6,500하고 8억 4,500입니다. 현재 7억 3천대까지 내려와 있고 7억 지금 현재 8억 선에 8억 언저리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최소 4,500에서 6,500이 손실입니다. 자, 특히 2021년도에 매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자 감당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손실 본 거를 다른 지역 가서 직장에 직죽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4, 5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직장의 인근에 간다 해서 수원으로 간다 해서 수원 지역에 그만큼의 금액을 내가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만히 계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2021년도 8월 달에 매수한 가격과 현 시점에서 매도할 가격의 어떤 갭 손실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하겠고요. 또한 그 손실이 났을 경우에 수원 지역으로 넘어가서 수원에서 내가 과연 그 금액에 있어서 손절매가 환수 가능한 손절매된 금액이 환수 가능한 금액이 물건이 있을까에 대한 것도 물음표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 여건 현재 특히 2021년도에 이렇게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가만히 우산 밑에 계시는 게 옳지 않을까. 좀 더 전문적인 말씀 드린다고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대체제가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손실을 이 지역에 가면 확실하게 조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지역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상승이 좀 확실하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이 짧은 시간에 1년간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 손실을 우리가 조금 더 채워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여유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조언을 드렸는데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당진시 성문면 사마리 산 31-1번지 1280평 맹지이고요. 아산시 법곡동 47-5번지 199평 역시나 맹지입니다. 두 토지 모두 현재 시세와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에 지금 토지를 두 필지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쪽 지역의 토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개 토지입니다. 네. 둘 다 맹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맹지 요즘에 그 토지를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방송을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다른 전문가들. 근데 이제 토지를 하면서 지역도 중요하긴 해요. 주변에 뭐 IC가 생기고 뭐 주변에 뭐 큰 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토지를 투자를 할 경우에는 내가 일단은 황금성이 길기 때문에 본 토지에서 활용이 가능해야 돼. 그렇죠.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우선적이지 않을까. 그냥 토지를 사놓고 나중에 시점이 지나서 이만큼 오르겠지라고 하는 투자의 방법은 아주 옛날 오래전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투자는 좀 우리 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본토지 당진토지입니다. 자, 성문면 3알이 성문과 산업단지, 송산 일반 산업단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아산 합덕역이죠. 합덕역, 서해선 합덕역에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아산 성문 산단선이 예정되어 있는 2027년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어떤 고려 봤을 때는 한 30년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겠고요. 일단은 뭐 주변에 일단은 산단 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 호재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자, 보시는 대로 아산시 법곡동입니다. 약 1호선 온양온천역에서 약 2.8km, 3km 떨어져 있는 토지고요. 자, 보시는 대로 아산 시내에서 남측에 있는 두 토지를 지금 현재 소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의 상담 내용으로서 매도 시기를 어떻게 잡냐 시세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문면 3알이 임야입니다. 임야리 토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제가 위성사진을 띄워놨는데 보시는 대로 자연림이고요. 자연림, 임야입니다. 임야고요.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 평수는 지금 1275평, 임야 혼자 지금 개인이 갖고 계신 거고요. 토지 보겠습니다. 자, 1275평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그래도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도시 지역 내 토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상위급인 계획관리 토지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 자연림이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지금 소유권 변동이 됐고 맹지입니다. 자, 왕경사의 맹지고요. 본토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제가 오랫동안 갖고 계셨지만은 그냥 나무만 클 수밖에 없는 토지,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지역이 좋다 하더라도 산단이 있고 주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본토지를 밟아보고 내가 밟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밟아볼 수 있는 토지여야지 그 토지의 가치는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변에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시세 볼까요? 자,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토지가 지금 12만 원, 11만 원.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리순으로 봤는데 거리순으로 한번 봐야 되겠군요. 거리순으로 보겠습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게 주변에 맹지의 토지가 한 11만 원대, 그리고 13만 원대, 10만 원대 거래의 어떤 유사 거래가 있기 때문에 본토지 같은 경우에도 약 10만 원대 전후해 가지고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일단은 서해선에서 연결되는 아산 성문 산단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매도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산 토지입니다. 아산 법곡동 토지입니다. 법곡동 토지입니다.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약 200평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자, 자연녹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고요. 현재 이용사항은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1988년도 서울 올림픽 열렸을 때 매수한 토지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자, 그리고 도로가 없다 했지만 일단은 지역도상으로는 세로 한 면 불입니다. 그렇지만 불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개발 행위는 좀 쉽지 않다. 일단은 보여지고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주변에 토지를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 일순으로 봤을 때 본토지 인근에 동일한 지목에 동일한 용도 500m 이내의 거래가를 봤을 때는 2022년도에 33만 원, 500평이 밑으로 보면 31만 원, 35만 원 등등 해서 2021년도 이후 본다고 하게 되면 31만 원부터 35만 원대까지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토지 같은 경우는 30만 원 초반에서 중반대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법곡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호재나 본토지를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인근에 필요하신 분에게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시는 게 옳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저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동 롯데캐슬퍼스트 3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매도 시기를 알고 싶고요. 이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에 행당동 서울숲 한신더유 플러스 아파트를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좋은 생각인지 조언을 얻고 싶어요. 청약 점수는 낮습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대표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청약 점수는 아닌 거고 갈아타기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암사동에서 행당동으로 지금 넘어가는 갈아타기입니다. 네. 자, 암당동 현재 지금 암사동에 위치한 명일역이죠. 명일역 쪽에 현재 지금 위치해 있고요. 위치해 있고 바로 인근에 별내선 연장 선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더블 역세권이 되죠.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응봉역 쪽으로, 행당동 응봉역 쪽으로 가서 서울숲 아파트를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신데, 주변에 바로 위쪽에는 왕십리역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있고요. 또한 행당역과 한양대, 교통만큼은 아주 금성첨화입니다. 모든 이 아파트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또한 성수대교를 건너서 압구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통 효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보셨을 때 본 아파트에서 지금 행당도로 오시는 지리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15년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34평대 아파트니까, 4평대 아파트 현재 지금 14억 8천, 약 한 16억에서 14억 대에 지금 15억대에 형성되는 아파트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외에 성수 하이츠로 넘어왔을 경우에, 서울숲 한신더휴로 넘어왔을 때, 자, 보시는 대로 위치가 24평대, 32평대 볼까요? 자, 1400대, 1410세대의 아파트고요. 20년째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금액대는 15억에서 12억대, 14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위치, 교통, 가격, 가성비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아파트와 같이 볼 아파트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응봉 대림일차 구축 아파트를 같이 보시고요. 바로 옆에 리버브자이 신축 아파트와 세 개를 비교를 하신 후에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현명한 갈아타기 방법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대표님께 질문 있어요? 라면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니까 여러분들의 시그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모로 시장 전체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에 딱 맞는 맞춤형 해결책은 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꼼꼼히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